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심리 이해하고 대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할 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깊이 탐구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아도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믿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자아도취는 그들이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과장하고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종종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여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주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르시시스트의 공감 부족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필요를 이해하거나 존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만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 부족은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 상황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르시시스트의 착취적인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자원이나 노력을 착취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며 이를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동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친구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르시시스트의 권력과 통제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권력을 쥐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러한 권력과 통제에 대한 집착은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가족 모임이나 직장에서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르시시스트의 질투와 경쟁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하며 자신이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거나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러한 질투와 경쟁심은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 동료를 헐뜯거나 그 성과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르시시스트의 과도한 감정 기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하며 자주 화를 내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감정 기복은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사소한 비판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며 갑작스러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나르시시스트의 책임 회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탓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팀원들을 탓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냉담하고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아홉 번째로는 나르시시스트의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판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을 과대평가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은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이해했으니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려 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저녁 시간에는 개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시간에는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감정적 반응을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들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할 때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의 조작에 말려들지 않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마음 챙김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친구, 가족,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고 당신이 겪는 상황을 공유하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조언을 제공하며 감정적으로 지지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원 네트워크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세요. 또한 독서, 취미 활동, 여행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정신적 휴식을